명의와 함께하는 휴앤락. 오늘 주제는 척추질환입니다. 이 자리에 동아대병원 신경외과 권영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촬영 특별히 그 기장군에 있는 그 철마면 그 아홉산 숲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리로 100년 된 그 은행나무도 있고, 저 앞에 보면은 그 구갑죽이라고, 그 거북 등처럼 모양이 된 그런 대나무가 있는데 네. 곳곳에 아주 희귀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해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하는 명소인데 네. 이곳 아홉산 숲에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허리 질환, 뭐 요통, 사실은 뭐 국민들 한 90% 이상은 한 번쯤 다 이런 좀 허리 통증을 한 번씩 겪고 할 텐데, 하지만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허리를 평소에 아주 관리를 잘한다.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특별히 내가 뭐 심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가 아픈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네네. 그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의 발생은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 요인들이 이게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뭐 쉽게 얘기하면 체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자세나 음, 운동, 뭐 노동에 따라서 조금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하거나 좀 더 많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환자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피부가 좀 타고나게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예, 좀 안 그렇죠. 좋은 사람도 음, 있고 음, 근데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후천적으로 뭐 선블록을 많이 바르거나 관리를 음, 잘하면 좋은 음, 피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잘 그렇죠. 유지를 하고 음, 좋은 사람도 후천적 관리가 안 되면 많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듯이 음, 허리도 역시 이제 후천적인 요소도 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교수님, 제가 허리 안 아픈데, 요통이 없는데, 왜 제가 뭐 이거 협착증이라 합니까? 왜 제가 디스크입니까?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는 환자가 좀 있을 텐데요. 예, 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라 하면은 허리가 아픈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리 디스크는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허리보다는 다리 쪽을 더 많이 아파하시고요. 음, 실제적으로 많은 허리가 안 좋아서 외래 병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래도 불편하지만 웬만한 일상생활 다 가능한데 음,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잠도 못 자고 음, 뭐 걷지도 못하니까 바깥에 외출도 못하고 음, 그래서 보통은 신경이 눌려서 오시는 분들이 허리가 아프신 것보다 더 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 주변으로 흐르는 그 신경들 통해서 그 방사통에 의해서 이제 다리, 팔까지 이제 이게 그 통증이 느껴질 텐데, 어, 허리도 아프지만 더 심하면은 네. 다리나 어깨로 간다. 그런 뜻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더 아프기 때문에 허리 음, 통증을 음.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자들은 이 과잉 진료에 대한 좀 걱정도 좀 많이 네, 하는데, 네. 좀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여러 병원을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제가 좀 협착증입니다, 뭐 디스크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좀 이런 시술을 하라고 할 때 이 시술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아, 예.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을 방문하시는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그 MRI나 이제 영상 검사해서 어떤 디스크든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은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우리 대다수의 많은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 없이 음,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예, 이 호전되는 경우를 저희는 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8주 정도 지나면 한 85% 환자에서는
증상이 호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수적인 치료를 수술 치료보다 먼저 하기로 권유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는 대표적으로 물리치료,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술이란 하는 거는 카테터를 척추 깊숙하게 삽입을 해서 약을 좀 더 깊숙하게 주사하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치료를 해도 협착이나 디스크는 없어지지 않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 치료는 좀 더 안전한 걸 우선을 하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물리 치료 먼저 해보고, 네. 거기서도 호전이 없으면은 주사 치료, 네. 거기서도 호전 없으면은 이제 시술을 시술을 고려를 하고. 하는 거지, 시술 치료가 먼저 하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6주 내지 8주 정도 그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네네. 그래서 또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정확한 프로세스다. 네네. 뭐 처음부터 뭐 시술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야기가 되면은 그런 거는 아니다. 일단은 먼저 안전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먼저 해보는 게 더 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 그 저기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좀 마비가 심하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하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받기도 하는데, 네, 교수님은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좀 적응적 인디케이션을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십니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신경학적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학적 마비가 우리가 신경이 압박이 돼서 다리 쪽에 뭐 발목이나 마비가 오는 경우, 그래서 걸을 때 발목이 끌리거나 자꾸 턱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 정도로. 예. 그런 정도의 마비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하고, 음, 그 외에 우리가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음, 아니면은 6에서 8주 정도 보존 치료하기 전에도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조기 수술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대변 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항문 쪽에 감각도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은 제가 만지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아, 그런 게 있는 경우는 그거는 척추 수술에서 유일한 응급 수술입니다. 발생하면 한 24시간 이내에 해주는 결과가 좋고요. 음, 그래서 꼭 그런 게 있으면은 응급실로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많은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디스크가 심하다, 합사증이 심하다, 당장 수술 안 하면은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난다 하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약간 겁이 나는 얘기를 해서 수술을 유도하는 병원들이 좀 있는데, 수술 안 해도 대소변 장애 확률은 1% 미만으로 아주 네.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1% 미만에서 확률이 발생하면은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또 양방향 유비 뭐 수술도 하고 뭐 또 한쪽으로 단일 통로도 하기로 뭐 하고 그러던데, 그런 수술법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허리 수술의 가장 정석, 골드 스탠다드는 기존 방식인 현미경을 보고하거나 음, 칼로 열고 근육을 째고 열고 하는 수술이 아직까지는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이지만은 전통적인. 표준 스탠다드한 것이다. 예.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음, 그런 수술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근육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근육 손상에 따른 뭐 허리 통증이나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한 10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고 해서요. 내시경 수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 통로 방법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 방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 내시경이 좋다, 미세형 미국 수술이 좋다, 내시경 중에서도 양방향이 좋다, 단위 통로 좋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네.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의 적응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학회에서도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토론을 하면은 음, 한 환자를 두고 세 가지 방법을 토론하면은 이 한참 동안 서로 자기 자신의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음, 결론이 안 나고 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보통은 이제 척추외과 의사의 그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많이 음, 달라지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음, 저는 한 병원에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 말고 네, 적어도 한 두세 개나 서너 개 기관에 방문해서 음, 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지 음, 수술하면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좋은지 음, 좀 의논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조금 수술을 앞두고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수술이란 음, 거는 음,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술하기 전에는 좀 또 심사숙고하고 음, 음. 좀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또 막상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좀 뭐 어떤 경우는 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수술이 채 안 돼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제 왜 재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재수술하는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로는 한 25%에서 30% 정도에서 재수술한다고 통계가 나와 꽤 있고요. 많네. 예.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건 이제 재발입니다. 음, 재발. 음, 추간판 음, 탈출증 수술은 튀어나온 것만 절제하기 때문에 음, 안에 남아있는 연골이 또 재발해서 나올 수 있는 음, 경우가 10에서 10% 정도가 재발이고 음, 그 외에 또 재수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염이나 음, 뭐 뇌척수가 새거나 근데 또 하나는 요즘 좀 전에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내시경 수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내시경 수술에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를 내시경 수술에서 완전 완성되지 않은 수술, 건치적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근치적 수술 있겠네요. 못해서 음, 또 결국 이제 열어서 현미경 보고 하는 수술이 음, 좀 있고요. 음, 요추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유압술이라는 걸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나사못으로 고정해서 뼈를 유압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 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한 마디의 위에나 아래 마디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해서 음, 또 재수술하는 경우가 10년 통계에 한 25%, 3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인전마디 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인전마디 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회에서는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데 뭐 유압을 시켰기 때문에 인전마디에 영향을 미쳐서 변성이 빨리 온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 음, 아니면은 유압 안 한 사람도 10년 동안 이 쭉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 확률에서는 인전마디에서 변성이 오기 때문에 음, 그냥 자연적인 저희는, 경과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인접마디 변성이 오는 걸로 조금 음. 의견을 실리고 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이제 좀뭐 이제 좀저 여러 가지 좀뭐 이렇게 관리상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수술 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든 근육은 저희가 손상을 오게끔 되어 있고요. 예, 디스크 수술하든 협착증 수술하든 디스크는 저희가 건드리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디스크도 수술 전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수술 후에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허리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음, 첫 수술하고 첫 두세 달은 뭐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면 디스크가 재발을 할 수가 있거나 뭐 삽입된 나사못이 빠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달은 뭐 보조기 착용하고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 하루에 음, 30분 이상 네, 계속 걷는 거를 권유를 하고 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좀 더 근육 운동을 조금 더 음, 음, 추가해서 하기를 음, 권유합니다. 그래서 근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근육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등탁수 운동, 음,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해서 한 자세로 버티는 음, 이런 운동을 많이 권유를 하고 음, 특히 강화시켜야 될 운동이 우리 허리를 감싸고 있는 요 코어 코어 근육이라는 근육, 근육, 예, 엉덩이 근육 같이 해서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운동인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네, 운동이고요. 네.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횟수를 여러 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약간 한 윗몸을 한 30도 정도, 15도 한 15도에서 30도 2, 이내에서 30도 이렇게 예. 올려서 예. 버티는 식의 운동을 하기로 저희가 음. 권유를 하고요. 음.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운동을 뭐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설명해도 못 하시니까 허리를 이렇게 피는 신전 운동을 예. 많이 설명을 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예. 집에서 처음에는 바닥에 엎드려만 있고 음. 그 다음에는 팔꿈치로 상체를 드는, 예.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의 힘으로 예. 상체를 들어서 버티는 식의 운동을 음. 하고 팔로 들어서 한 30초 정도 버티는 운동을 예.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운동 방법은 뭐 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립근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후만증이 앞으로 허리가 숙여져 있는 후만증도 어느 정도 교정할 수가 있고 음. 근육이 강화가 돼서 허리 통증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음. 좋은 운동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 이런 것들은 좀 추천해 주셨고 뭐 브릿지나 프랭크 네네. 해서는 안 되는 좀 동작 운동이 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여러 번 횟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음. 버티는 버티는 운동이 좋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 네, 유지하는 운동. 유지하는 운동. 뭐 다른 상체나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음. 허리 쪽은 이제 음. 여러 번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음. 버티는 운동을 항상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항상 좋아하니까 이제 계속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체질인데 허리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좀 이 정도는 운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지는 어느 정도 일 때는 좀 운동을 하면 안 되고 통증이 그 통증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통증은 우리가 크게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예. 이제 만성 통증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이제 만성 통증이라 하는데 만성 통증 환자는 운동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 운동을 없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음. 급성 통증, 음.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죠. 음.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삐끗해서 다친 경우인데 음. 고령인 분들은 골절인 경우도 많지만 보통 젊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추부 염자에 음. 의한 통증이고요. 보통은 이제 후관절이란 곳에 무리가 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고 보통 그런 분들은 통증이 허리를 숙일 때 많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수를 한다거나 양말을 신을 때 그렇죠. 허리를 숙이기 많이 아파하고 급성 통증 때는 그냥 과격한 운동, 뛴다거나 헬스장에서 물건을 체중을 든다거나 이런 거는 한 2주 정도 음. 조금 쉬는 게 좋겠고 2주까지 쉬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 통증이 좀 편해지려면 한 2주 정도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쉬라고 안정하라고 그냥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디 공원이나 걷고 지역에 산책하고 이런 나가서 것들은 산책을 꼭 해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참을 수 있는 통증일 때도 운동을 뭐 전혀 안 하는 게 좀 좋습니까? 아니, 참을 수 있는 통증이 또 운동해주.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약간 뭐 뻐근하고 묵직한 정도는 예.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잡기가 참 일반인들이 이게 어려워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딱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예. 자기가 느끼는 그 정도 예. 그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있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허리 협착증 예. 그런 건데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아까 일정 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 쪽 통증이 있어서 자꾸 걷다 쉬었다 하시는 그렇죠, 분인데 그렇죠. 예. 주위에서 하도 운동을 하라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참아가면서 막 갔다 오면 막 그 잠을 못 자는 정도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막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몸에 안 좋다고 지금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걷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실내 자전거입니다. 아, 그래서 예. 등받이가 있어서 예. 의자 앉아서 하는 예. 형태 실내 자전거를 하면은 보통 통증은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협착증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게 앞으로 이제 좋은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상으로 척추 질환의 치료법과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권영민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